자, 문제 잘 풀어보셨습니까? 일단 답을 먼저 한번 내볼게요. 첫 문장 어떤 얘기가 나와 있나요? 어떤 것이든 스트레스를 주는 건 소화에 지장을 준다. 소화에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뭔가 다른 얘기가 또 나올라나 하고 두 번째 문장까지는 우리가 일단 한번 읽어봐야겠죠? 그랬더니 두 번째 문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뭘 마신다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식전 의식을 발전시켜 왔다. such as라는 표현이 나왔죠. such as는 뭔가 나열할 때, 열거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 학교 때 국어 시간에 나열법, 열거법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I like Chinese food. 나는 중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such as 짜장면, 짬뽕 and 군만두. 짜장면, 짬뽕, 군만두 같은 이런 중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자, 뭔가 쭉 늘어놓을 때, 나열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저 such as예요. 뭐뭐와 같은 것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앞에 어떤 말을 해놓고 이런 거 있어요 라고 예를 들어주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저 such as는 여기서 for example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저 두 문장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스트레스는 좋지 않아.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며 살아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장은 밥 먹기 전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글은 밥 먹기 전에 스트레스 안 좋아요. 마음이 편해야 소화가 잘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다른 얘기가 나올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결국 이 글은 음식을 먹을 때 스트레스와 소화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답으로 제시된 것들 중에서 이 글의 주제를 나타낸 걸 또 찾아봐야죠. 자, 제가 왜 또 주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글의 문제를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 글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글이 있어. 근데 이 글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낸 한 문장을 고르래. 어떤 글이 있는데 이 글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한 문장, 이 글을 대표하는 한 문장을 고르래. 그게 주제지. 우린 그걸 주제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은 뭘 찾아라? 그쵸, 주제를 찾아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결국엔 보니까 스트레스와 소화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과 통할 수 있는 문장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번,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파야 맛있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2번, 긴장 완화가 식사 때 가장 중요하다 그랬네요. 자, 긴장 완화라는 게 뭐지?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스트레스를 없애는 거. 이래야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식사 때 중요하다. 2번이 일단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고요. 3번, 사람이 배가 고프면 화가 난다. 자, 허기짐과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낸 그런 예문도 아니었어요. 4번, 배고픈 사람에게 나쁜 빵, 즉 맛없는 빵은 없다. 배가 고프면 뭐든지 다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도 정답이 될 수 없고 4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비슷한 얘기거든. 비슷한 게 두 개가 있는데 1번은 정답이고 4번은 정답이 아니고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의사가 식이요법보다 더 많은 걸 치료한다. 그러니까 식이요법으로 뭐든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의사와 식이요법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저 글은 첫째 문장이 밥 먹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 문장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어요.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글은 몇 번인 거예요? 그쵸, 정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문장 간단하게 읽고 정답 2번 딱 결정하고 그 다음 문제 풀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실전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그렇게 해놓고
문제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읽다가 시간이 모자라갖고 뒤에 거 못 풀면은 망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렇게 풀어도 됩니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시험을 잘 찍는 꼼수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문제를 읽고 글을 읽는 정확한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여러 문제를 풀어서 적용이 확실히 되는구나라는 걸 확신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신있게 답을 결정하고 빠르게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수험생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연습을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장 뭐였죠? Anything that contributes to stress. 어떤 것이든 그랬어요. 자, 명사 나왔고 그 다음에 that 나왔어요. 명사 다음에 that 관계사절이겠지. 그럼 앞에 있는 anything 꾸며줘. 자, that부터 어디까지 엮여야 될까? That contribute. 동사 나왔죠? To stress during mealtime. 그 다음에 can interfere. 동사 또 나왔죠? 관계사절이 뭐지요? 문장을 하나의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게 관계사절이에요. 그럼 문장이라는 거는 그 안에 동사 몇 개? 그쵸, 한 개지. 저 안에 contribute, 이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can interfere 라는 동사가 또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관계사절 안에도 동사가 하나여야만 하는 거예요. 왜? 관계사절은 뭐였으니까? 문장이 형용사로 변한 거니까. 그러니까 관계사절도 원래는 정상적인 문장이었단 얘기예요. 그 문장이 뭐였지? 그쵸, 주어 하나 동사 하나 있는 거, 이걸 문장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자, anything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at 관계사가 나왔어요. 그럼 앞에 있는 anything이라는 명사를 꾸며줄 건데 어디까지 잘라줄 거냐라는 거죠. contribute 동사 있으니까 또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can interfere 앞에서 끊어줘야 돼요. can 앞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nything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것 that contribute 원인이 되는 것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 during mealtime 식사 시간 동안에 이런 얘기죠. can interfere 이제 본동사 나오고 있는 거예요. can interfere 뭐 할 수 있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The digestion, 그쵸,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문장이 좀 길다,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본동사 먼저 찾으시라고 했죠. 자, 여기서 만일에 본동사를 찾는다면 어떤 놈이 본동사일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속절이나 관계사절에서는 본동사 찾는 거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contribute, 제가 본동사일까? can interfere, 제가 본동사일까? 어느 게 본동사일까? 그쵸? can interfere 얘가 본동사고 그 앞에까지는 전부 주어가 되는 거예요. anything 어떤 것이든 간에 that 어쩌고 삐리릭 하는 어떤 것이든 간에 can interfere 방해할 수 있습니다. the digestion of food 음식의 소화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저 that은 뒤를 보니까 contribute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안 보이죠. 저렇게 주어가 안 보이면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For that reason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뜻이죠. 전치사 for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For that reason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for that reason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딱 묶어버리면 좋겠죠. 자, for that reason 그런 이유로 humans 인간들은 have evolved evolve 하면은 발달시키다 발전시키다 진화하다 진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인간들은 발전시켜 왔습니다. have evolved 현재 완료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뭘 이렇게 나와야겠죠? rituals, 의식을, of eating, 뭔가 먹는 의식, 먹는 절차를 발달시켜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쉼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grace라는 단어 뒤에 보면 또 쉼표가 나와 있어요. eating 다음에 such as 이렇게 나오는데 순탄하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저렇게 쉼표로 나온 부분을 우리는 삽입 구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알아두세요. 글을 읽다가 쉼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쉼표가 나왔어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삽입 구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삽입이란 뜻은 뭐예요? 원래는 그 자리에 없었어. 근데 없었던 게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멀쩡한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간에 뭐가 톡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끼어 들어갔으니까 이 문장이 쭉 읽으면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삽입구문을 발견하시면 이 삽입구문을 빼버리고 삽입구문을 건너뛰어서 해석하셔야 이게 원활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읽기 방식의 하나예요. 삽입구문은 대부분 이렇게 쉼표로 표시를 해주거나 짝대기, 대시라 그러죠. 이걸로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서도 다시 such as 앞에 쉼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grace라는 단어 뒤에 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쉼표와 쉼표 사이는 삽입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쭉 건너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삽입 구문을 없애볼게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원활하게 연결이 돼요. For that reason, 그러한 이유로 humans, 인간들이 have evolved, 발전시켜 왔어요. 뭐를? rituals of eating, 식사 의식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 다음에 that 나와 있어요. 또 관계대명사 나와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rituals of eating, 식사 의식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어떤 식사 의식인데 that have survived, 지속되어 온 식사 의식.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식사 의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중간에 있는 삽입구문은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정상적으로 해석해 놓고 들여다보셔도 되고요.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삽입구문이라는 건 원래 없었던 건데 문장 중간에 톡 끼어 들어간 거라 그랬죠. 왜 톡 끼워 넣었을까? 뭔가 보충 설명해 주려고 끼워 넣은 거예요. 보충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일까? 아니면은 추가적인 내용일까? 그렇죠. 그냥 추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저런 삽입구문은 아예 무시하고 글을 읽으셔도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숙이란 애가 있는데 애가 이쁘고 공부도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어. 영숙이 또 나왔죠? 근데 이번엔 제가 이렇게 말해봅니다. 영숙이란 애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우리 엄마 친구의 사돈의 딸이거든. 근데 애가 이쁘고 공부는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두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원활하게 문장이 하나로 쭉 연결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영숙이란 애가 있는데 하고 얘기하다가 이 영숙이란 애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정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보충해서 정보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이렇게 삽입구문이 들어가고 우리가 흔히 자주 많이 씁니다. 야, 영숙이라는 애가 있는데 있잖아. 걔가 누구냐면 우리 엄마 친구의 사돈의 딸이거든. 그런 애가 어쨌든 있는데 애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 근데 애가 싸가지가 없어. 요게 바로 삽입구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도 보면은 영숙이라는 애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지만 싸가지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삽입구문으로 들어간 보충 설명으로 들어간 요 부분은 사실 중요한 정보가 대부분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 들어간 저 문장, 저게 삽입구문이에요. 원래는 없었는데 뭔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려고 보충하려고 저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렇게 삽입구문이 있고 일상에서도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삽입구문은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중요한 정보라면 저렇게 삽입을 할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문장으로 정보를 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삽입구문은 제껴놓고 해석해도 전체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리고 특히 영어에서 삽입구문을 처음에는 빼고 연습을 해석하셔야 되는 이유가 원래 멀쩡했던 문장이 순탄하게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는데 삽입구문이 톡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문법적인 연결이 다 파괴가 돼 버려요. 쓰잘데기 없는 게 톡 들어가 버리니까 생뚱맞은 단어들이 자꾸 나오고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삽입구문은
제거해 놓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실력이 좋아지시면 삽입구문까지 쭉 읽으면서 해석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삽입구문을 발견하면 엘레 삽입구문이네, 얘는 일단 빼놓고 해석하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장, 아주 긴 문장을 해석할 때 이렇게 아직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쉼표 사이에 있는 삽입구문, 그 다음에 대시 사이에 있는 삽입구문은 아예 빼놓고 없는 놈이다 생각하고 해석을 하시면, 그러니까 요 앞에 1번에서 2번으로 바로 건너뛰시면 원활하게 문장이 연결돼서 해석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저 고등학교 때 저 삽입구문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문장이 연결이 안 돼. 1번에서 계속해서 삽입구문까지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려니까 연결이 안 돼요. 당연히 연결이 안 되지. 왜? 없던 놈이 끼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맨투맨 종합영어 맨 끝에 나오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특수구문에, 그 중에서도 삽입구문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아, 얘는 삽입구문이란 놈이구나. 건너뛰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문장이 원활하게 연결이 되고 그래야 해석이 원활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정말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 삽입구문 때문에 저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 고생하지 마시고 삽입구문이 나왔다? 그럼 건너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문장 다시 한번 보실게요. For that reason, 그러한 이유로 humans, 인간들이 have evolved, 발전시켜 왔어요. 뭐를? Rituals of eating, 먹는 의식, 식사 의식을 발전시켜 왔어요. 쉼표 해놓고 쭉 읽다 보니까 또 쉼표가 나와. 쉼표네. 아, 이거 삽입구문이구나. 괄호치고 건너뛰자, 요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식사 의식을 발전시켜 왔어요 해놓고 뒤에 보니까 tha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that have survived, 대시 나오고 뒤에 주어가 없이 have survived, 동사 튀어나왔으니까 아,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네.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야겠구나. 근데 어떤 명사 꾸며? 그쵸, 삽입구문 무시하는 거니까 그 앞에 건너가서 rituals of eating, 식사의식이라는 명사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사의식이에요? That have survived, 지속된 식사의식,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삽입구문엔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한번 쓱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 보셔도 되고요. 그래도 우리는 한번 봅시다. such as 나왔네. such as. 그죠? such as는 뭔가 나열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뭐뭐와 같은 것들. 자, 식사의식인데 어떤 식사의식이냐면 such as a drink, 뭔가 음료를 마신다든가, before dinner, 식사 시간 전에 뭔가 음료를 마신다든가, or 또는 the saying of grace, 식전 기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 왔어요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rituals put the body in the right condition to receive food. 이런 예문이 나오네요. 자, put 이 단어는요, 두다 라는 뜻이에요. put, 두다, 어떤 물건을, 그 다음에 어디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put the books, 그 책을 두어라.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그 책을 두어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put, 두어라. your hands, 너의 손을 up, 위에 두어라. put your hands up, 너의 손을 위에 두어라. 손들어, 이런 얘기죠. 손들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put your hands up,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는 표현이죠. 그래서 put, 두다 라는 뜻입니다. These rituals, 이러한 의식들은 put, 둡니다. 뭐를? The body, 몸을, 신체를 어디에다 둘까요? In the right condition, 적절한 상태에 둡니다. 적당한 상태에 둡니다. 좋은 상태에 둡니다. 뭐 하기에 좋은 상태? To receive food, 음식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상태에 둡니다. 자, right condition, 좋은 상태라는 명사가 있고요. 일단 명사가 나온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럼 99.9%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시면 됩니다. 좋은 상태인데 어떤 좋은 상태냐? To receive food,
음식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상태. 자, 그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볼게요. They relax the body. 그것들이 몸을 이완시켜줘요. relax, 휴식하다, 쉬다라는 뜻도 있고 뭔가 느슨하게 하다, 이완시키다 이런 뜻이 있죠. They, 그것들이, 이런 식전 의식들이 relax, 이완시켜줍니다. 뭘? The body, 몸을. And, 그리고 그 의식들이 get, 이때 get은 사역동사예요. 시킵니다. 누구에게? The proper, 알맞은 juices, 소화액들에게 시켜요. 얘네들은 일을 시키는데 하여튼 뭐 자동차에게도 시키고 소화액에게도 시키고, 우리는 어떤 일을 시키면 사람한테만 시키잖아. 그죠? 생물한테만 시키잖아. 근데 영어는 생물한테도 시키고 무생물한테도 시키고 막 시켜요. 자,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편한 겁니다. 한국어처럼 시키다라는 말 다음에는 생물만 와야 돼, 이런 제약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get, 시킨다, proper juices, 적절한 소화액에게 시킨다. 어떻게 시키냐? flowing, 흘러나오도록 시킨다. flow라는 단어는요, 흐르다, 흘러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적절한 소화액이 흘러나오도록 시킨다. 자, 이거는 직역이겠죠. 그러니까 이 식전 의식들이 몸을 이완시키고 소화액이 잘 나오게 해줘요,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이 문장 그런 의미입니다. They, 그것들이 relax, 이완시킵니다. The body, 몸을. And, 그리고 get, 시키지요. The proper juices, 적절한 소화액들에게 시키는데 뭐 하도록 시킬까? flowing, 흘러나오도록 시킵니다. 자, 뭘 위해서? for the digestion of food, 음식의 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장도 해석이 원활하게 잘 되셨죠? 자, 이렇게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은 특히 좀 긴 문장도 나왔어요. 하지만 문장이 길든가 짧든가 우리는 뭐부터 항상 찾아요? 본동사 찾고, 그 다음에 주어 찾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관계사네, 꾸미는 말이네,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 늘 이것만 정확하게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이 길고 짧고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전치사구가 들어가거나 관계사절이 들어가거나 대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길어지거든요. 혹은 오늘 처음 나온 삽입구문이 들어가거나, 삽입구문이 들어가면 당연히 문장이 길어지겠죠. 원래 있던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다른 게 툭 끼어 들어갔으니까 문장이 길어지겠지. 하지만 오늘 삽입구문 처리하는 방법까지 배우셨어요.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부터 시작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장이 길어? 해석이 잘 안 돼? 그럼 뭐부터 찾아라? 본동사 찾아라. 관계사절이나 종속절에는 본동사 없다. 본동사 찾아라. 본동사 찾았어? 그러면 그 앞에 부분이 주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원리 원칙대로 순서를 밟아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실력 많이 좋아지셔갖고 한번 보세요. 아, 이게 다네. 뭔가 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네. 본동사 찾고 주어 찾는 게 독해 99.9%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 독해 문장에서 중요한 어휘 표현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인데 우리말에서는 다 요 한 단어 가지고 써요. 동안, 3년 동안, 방학 동안, 내가 자는 동안. 동안이라는 말 요거 하나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에는 각각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로 전치사 for가 있어요. 자, for는 언제 쓰냐면 뒤에 숫자가 올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for 3 years 이렇게 숫자가 올 때 씁니다. for hundreds of days 수백일 동안 이렇게 숫자가 올 때 쓰고요. 혹은 복수명사가 올 때 씁니다. for years 수년 동안 이렇게. 자, 근데 during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도 전치사인데요. 뭐뭐 동안이란 뜻인데 이 뒤에는 보통 구체적으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와요. 숫자가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 during meal time 식사 시간 동안, during the night 밤 동안. 이렇게 구체적인 명사가 오면 during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while 이게 있죠. 얘는 종속 접속사예요. 종속 접속사의 특징 뭐였더라? 그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while 뒤에는 문장이 오게 돼 있어요. while I was sleeping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while you were single. 네가 짝 없이 싱글이었던 동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우신 중요한 원칙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삽입구문은 빼고 해석해라. 왜? 얘를 그대로 놓고 해석하려 그러면 문장이 연결이 안 된다. 왜? 삽입 구문이니까. 원래 없던 애가 들어갔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읽으면 연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삽입 구문은 빼고 해석해라. 자, 이제 다음 영상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2월 17일 월요일에 올라올 거예요. 필수 영문법 85강이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시제편을 시작할 거예요. 85강에서는 현재 시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시제를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죠. 맞는 얘기긴 한데 이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현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용례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현재 시제에 관한 이 내용은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영어의 현재 시제에 적용되는 원리가 우리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외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도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말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똑같거든.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말을 살펴보지 않고 영어의 현재 시제는 이럴 때 쓴다, 이럴 때 쓴다, 이럴 때 쓴다 이렇게 쭉 늘어놓고 외우게 만들어요. 근데 이럴 때 쓴다, 이럴 때 쓴다, 이런 때 쓴다 보면은 우리말도 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걸 증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영문법 책들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다 외워야 할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외우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필수 영문법 85강 현재 시제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